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크 마지막. 좋다. 마지막. 오늘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나? 아까 몇 개였었지? 100은 해야 되는데 290이니까 아유씨 잘하면 또 100개 하겠다. 자, 또 갑니다. 경어는 언제나 홀로 고독을 즐기고 있다. 즐기기는 개뿔을 즐겨. 이거는 천봉준 모를 때. 오늘 또 홀로 숲속을 거리다 시공을 초월한 산매 속에서 길을 잃었더라.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 경어는 산매에 빨리빨리 들으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몰두하면 길을 잃어요.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논일다 보니 골돌길마저 잊어버리고. 여기서 논일다는 것은 이 유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떠돌류, 논일류. 경어선사는 떠돌류, 논일류. 떠돌류. 그래서 경어 전부 다 자기가 그 유자를 많이 쓰세요. 떠돌유자를. 유랑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유랑객. 근데 그거를 이제 전봉준 나타나기 이전에는 포장을 해가지고 돌아갈 게 언제나 그랬지. 논일다 보니 노는 게 아니라 떠돌았다니까. 돌아갈 길을 마저 잊어버리고 무념의 산매 속에서 선정을 즐기기는 즐기지 않았어. 유연히 나홀로 돌숲에서 앉아서 처연히 쉬고 있더라. 돌숲에 처연이는 맞아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처연해. 이때 경어의 부심은 숲속길 계곡물 위로 꽃잎이 떨어져서 유세에 떠가는 것을 유연히 넉넉히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이 멍 때리는 이거 아세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시간의 경계를 진자 어느덧 해는 지고 저 멀리 병어리 높이 산머리에 떠오르고 있는 무심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중도불이 한가로운 밤이었으니 참 좋구나. 이거는 전봉준 몰랐을 때. 오랜만에 경어는 산매에 들어 지난 날을 잊고 싶었겠지요. 경어선사의 또 주특기는 이제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게 있죠. 무기죠, 뭐 그게. 저 역시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무기가 하나 있어서 살아요. 아니면 힘들지, 견뎌내기가. 파란만장이 나한테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에 산매에 들고 하니까 경어선사가 그 자신의 힘으로 이걸 견뎌내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경어는 산매에 들어 지난 날을 잊고 있다. 이것저것 떠밀매도 일다 보니 아이고 손도 까칠까칠 힘들다. 일을 머슴처럼 한다니까. 이것저것 떠밀며 돌다 보니 도승 경어는 돌아갈 길을 잊어버리고 시어를 초강하여 광안가를 초관하여 유연히 돌숲에서 쉬고 있지만 하지만 경어의 마음은 그냥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이곳은 돌이 많은 금당사 탑사로 유유히 흘러가는 대물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경어의 무신경계를 보이고 있더라. 전봉준 전 하루 종일 돌숲에 앉아 상념에 삼기니 복사콘이 번떨어져 유수에 떠가는데 이때를 맞춰 병어른 높이 마이산 산마루에 오르고 있는 불안한 휴식을 그저 떠밀듯 하고 있다. 오늘도 돌숲에서 시한수를 다시 읊고 무거운 발걸음을 고금당으로 돌리고 있더라. 전봉준 후.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아니었으면 뭐들라고 고금당을 가고 뭐들라고 지금 이 마이산에 앉아서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경어선사가 이곳이 마이산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 시 속에다가 단 한 번도 마자를 쓴 적이 없어요. 겨우 하나 써본 게 청산이야. 청봉. 대단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를 해석해내지 못했고요. 저 역시도 이게 마이산인 줄을 몰랐죠. 어쨌든 제가 이 마이산을 알게 된 거, 금당사를 알게 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촉이죠, 촉. 여러분 촉을 알아요? 촉. 이 촉으로 딱 금당사를 저는 떠올렸어요. 신기하게. 거기에 한몫한 거는 송월주 스님도 한몫을 했죠. 그냥 경어선사가 송경어잖아. 그래서 송월주 스님이 회주로 있는 이곳 한번 가보자. 가게 됐는데
나도 신기가 돌아서 미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금당사를 가다니. 이제 접근이 가장 접근이 금당사였어요. 이 경어선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왜냐면은 힌트가 뭐였냐면은 경어선사 시에서 힌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봉준 장군과 경어선사와 천안매부라는 걸 알면서 전봉준 장군을 내가 먼저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봉준 학과 박사학위를 따려고 했는데 그런 과가 없어서 못하게 돼. 그래서 제가 그 지난 금당사를 지나갔다. 저기가 전봉준 딸이. 그래서 내가 금당사를 들려가지고 거기를 가면 어떤 단서라도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뜻밖의 아무 단서도 없었죠. 말했잖아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경어선사조차도 모르더라고. 스님도 없고 종무소 직원도 없어서 기다렸다가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종무소 직원이 한 업적은 그 고금당을 내가 가리키니까 저기는 못된 중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자기 절도 아닌데 여기 금당사의 주지로 있었다가 그리 갔다 해서 그게 나한테 힌트였어요. 대단한 힌트죠. 운동화끈은 왜 풀어줬냐? 그래서 운동화끈 묶다가 그거를 알게 됐는데 저기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순간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아득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내가 이 고금당을 건너가 그 철조망을 뚫고 가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함께 해주신 우리 누구지? 김태준 선생님 지금은 뭐라고 했는지 마음을 좀 곱게 써. 삐딱선 타지 말고 정말로 할 때 되는 일이 없잖아. 어쨌든 거기를 가게 되면서 이 경어선사에 대한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그런 돌이켜보면은 꿈같은 아득한 일이 벌어져 있었죠. 하루 종일 돌숲에 앉아 상념에 잠기니 복사꽃이 번들어져 유수에 떠가는데 이때 산을 맞추어 명월은 높이 바위산 산머리에 오르고 있는 불안한 휴식을 취하고 무슨 휴식? 불안한 휴식. 너도 또 불안한 휴식이라고 그거 쓰고 싶냐? 병신. 어쨌든 경어선사는 항상 마이산에서 쉬는 게 아니야.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맨날 일본 놈들 올까봐 쳐다보고 앉아있잖아. 너럭왜. 나리면 나보다 불안한 휴식이지 뭐여. 그렇다 거기다 불안하게 쓰냐? 에휴, 저도 어쩔 수 없이 썼지요. 그저 떠밀리듯 하고 있더라. 불안한 휴식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세월만 가고 미치겠다. 경어선사. 오늘도 돌숲에서 시한수를 다시 읊고 무거운 발걸음을 고금당으로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고 또 무슨 시를 보셨을까? 궁금해요? 뭐냐? 자, 또 우며 또 우. 또 우며. 어찌 이럴 수가 있지? 대단해요 경어선사. 아휴 미안해요 경어선사. 이거 다 뒤를 다 캐느라고 이게 너무 힘들지만 이거 안 캐면은 안 돼요 경어선사. 경어선생님 잘못하면은 나 죽으면은 싹 묻혀버릴 뻔했어. 그냥 전설 속의 사람으로만 남아가지고 이상한 개상한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고 더러운 인간으로 남을 뻔했다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 청송백석상이요. 하사독 즈음이로구나. 일장환기천이 피조영무심이로다. 청송백석상. 청송, 또 청이 나오잖아요. 불을 청. 청산, 청송, 푸른 소나무, 흰 돌석상 위에 푸른 소나무가 있으면 그 푸른 소나무와 대비가 돼서 그 너럭바위가 하얗게 보여요. 지금도 송림이 우거져 있어요. 그 고금당 뒤쪽으로 가면.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고금당 뒤에 그 무덤이 몇 개 있어요. 설정스님, 홍박사 그거 그 무덤 누구네 건가 알아봐잉?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로 그게요. 천안전 씨네 거래요. 놀라웠죠. 어이? 아유 소름 끼쳤어. 천안전 씨네 의 묘소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묘소가 3개인가가 있어요. 그게 또 다 경허선사가 거기서 머물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천안전 씨네 무덤이래요. 정성백석상 위에 오늘도 무슨 일로 하사독 침음하는가? 도대체 너는 무슨 일로 홀로 이렇게 침음하고 있느냐? 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긴다면 잠길 침자잖아요. 끙끙 앓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읊조려. 그게 침음이지요. 경허선사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것이 침음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혼자 침음하고 있느냐? 어? 무슨 일은 개뿔 무슨 일 어떻게 할 것인가지. 그래서 일장환기쳐요. 일장 주장자 한계. 여기서 일장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서 일장은 뭘까요? 다일까요? 그냥 하나 둘의 일일까요? 하나둘의 오로지 이런 얘기. 오로지 주장자 하나 딸랑 쥐고 이런 얘기야. 딸랑 쥐고. 이걸 주장자를 일을 갖다 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주장자가 여러 개야? 그게 아니고 주장자나 아니나 저거 있죠? 저거 저기 연수목 감태나무로 만든 저 연수목으로 만든 딸랑딸랑한 날창날창한 저 주장자 저거 하나를 들고는 때로는 주장자로 때로는 지팡이로 그냥 막 써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장자를 홀로 짚고 환기처 돌아가는 길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호사가 돌숲으로 갔죠. 주장자 하나 들고 덜렁덜렁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거기가 적막하냐면 비조영 무심하더라. 날아가는 새조차 역시 무심하더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무심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지금 연결되는 거냐. 홀로독 침음이야. 침음. 아무도 없어. 혼자. 무슨 일로 이렇게 혼자서 침음하느냐. 거기 숲길 돌다가 주장자 죽고 돌아오는 길에 날아가는 새조차 또한 무심하더라. 굉장한 적막강산을 지금 그 너럭바위에 앉아 있다가 경호사가 잠깐 주장자가 움직이는 그러한 그 동선을 지금 시로서 써내는 이게 고금당이었는데 고금당 언제 벗어나? 고금당 벗어나고 싶다 이제. 고금당 벗어나고 싶더라. 이 시는 경화가 북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 일뿐시 1903년 경화는 동학사에서 대우를 하고 호소에서 동학혁명을 겪으면서 20년을 지내다가 해인사에 와서 선언을 창건하고 환풍을 일으키며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어. 해인사는 1899년, 범어사는 1899, 98년, 송광사는 1900년, 그 다음에 통도사는 1901년. 보내고 있지만 도승 경화는 아무도 몰래이고 고금당에 있으면 또다시 서글픈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눈시를 적시고 또 그렇죠. 혼자 온다니까 여기를. 슬픈 고금당. 근데 정작 고금당에 가면 경허선사 경자도 안 써붙여놨어요. 어떤 스님이 돈 들여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 이전에 대한불교 조계정에서 전국 사찰에 다 써야지. 안 해. 눈시를 적시거나 했으니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기 전 대오를 이루고 이때만 해도 경화에는 그다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평화로움과 여유로운 일상이 묻어나는 순이란 경지를 도래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동학농민 이전과 동학농민 후가 확 달라지죠. 경화선사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지금 이 경화자씨는 지금 푸른 숲속 솔밭에서 흰돌 위에 앉아 흰돌 뭐야? 흰돌이 바로 도락바이죠. 혼자 산매에 들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로 혼자서 이렇게 침울하고 있는가? 억지로 부신 산매에 스스로 자문대답하고 있다. 혼자 자문대답해. 나는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침울할까? 어?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잊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하루 종일 반석 위에 앉아있어 선정산매를 즐기려 하지만 왠지 뭐 서글프지 뭐. 안 서글프면 사람이요. 서글프지. 가다가 주장자를 짚고 돌아가는 개서는 나는 새조차 또한 무신경계 속에서 한가롭구나. 그래도 경화는 선지식이에요. 누가 뭐래도 선지식이고 북녘에 가서도 선지식이다고 그냥 호령호령하죠. 물화일체의 중도실상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자신이 자연과 동화되어 나는 새와 함께 무신경계에 빠져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선지시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긍시로다 이런 얘기요. 경화는 흰돌 위에 무슨 일로 이렇게 혼자서 침묵하고 자기가 자문대답을 하는 것도 왜 그러냐? 뻔한 대답인데 그죠? 무슨 일로 이렇게 침묵할까? 그냥 털어내자 라고 하는데 많이 어렵죠. 그래서 또 뭐를 해요? 시 하나를 쓰나? 시 하나 쓰나 보다. 스스로 자문하면서 지난날을 했어 이질이 하고 있죠. 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그게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주장자 싣고 돌아가는 길에 파닥 하고 살 놀라서 새가 나는 새조차 무심해. 나도 무심하더라 이런 얘기요. 새도 무심하고 나도 무심하고 라고 읊고 있는 경호는 스스로에서 산매 중에서 고금당으로 돌아온 경호는 애써 오수산매를 즐기고 있었으니 마당뜰에서 오르더란 한나의 뱀이 소리조차 경호의 낮잠 산매를 방해하지는 못하였더라. 산매에 들으려고 하시죠. 계속. 그리고 이런 시를 써셨어요. 나는 산매에 들어서 잔다 어쩔래 잠선한다 라고 하시면서 잠선의 시를 쓰시는데 이게 그거야. 오음. 또 오음이네. 음만 나와 자꾸. 저도 상두면이요 수의 객무사라. 수의 객무사니 저도 상두면이라구나. 진짜 경선사 쓰기 싫었나봐 시. 요걸로 저도 상두면하고 수의 객무사하고 두 개 갖고 다 네 자를 풀어먹었어요. 저도 상두면 저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이런 얘기죠. 나들 젖자니까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항상 졸고 있어. 수면하고 있어. 항상 조는 일.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항상 조는 일. 그러니까 경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잊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조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의 객무사요. 잠자는 일 외에 다시 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졸리면 자고 배고픔을 먹는다. 그냥 무사인으로 모든 걸 쓸어 엎으려고 했죠. 수의 객무사니 잠자는 일 말고 다시 일이 없다 보니까 저도 상두면이라 고개를 떨구고 항상 졸고만 있더라. 이 경호사 그냥 이 두 줄 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때려 먹었어요. 에이 근데 굉장히 의미 깊은 시라 이거요. 왜 졸아? 세상을 잊어야 되니까. 근데 세상을 잊는 일 외에는 조는 일 외에는 일이 없어. 무사인? 그러니까 또 졸고 있어. 나도 몰라 해가지고 수미 쌍관법을 써가지고 이 시를 마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시를 접했을 때는 경선사가 설마 이렇게 다리만 날라 졸을 일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시를 쓰셨을까? 그리고 경선사가 뭐 문장력이 짧아가지고 이거 두 줄 가지고 다 해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 경선사의 정서를 드러내는 가장 끝판왕이죠. 나 몰라. 잠만 잘래. 눈을 감자. 뭐 이런 거라 이 고금당에 앉아가지고 혼자 진짜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서남에서 그죠? 사남에서 졸면서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참으로 딱한 시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뭐래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애 무사선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 이 시가 이제 그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 시는 좀 더 특별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항상 조는 일이 경어의 일이여. 여기서 조는 일이라는 거 선정했던 산매의 경지를 잠선? 조는 일 말고는 또 무슨 일 있어? 졸아야지. 그래서 곧 일 없음이 곧 경어선이야. 잠자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래서 경화선에서 조는 일 말고는 다시 일이 없어. 아무 일도 무사선이야. 곧 일이 된다는 극적의 중도부리를 낳고 있죠. 머리를 숙여 차 털고만 있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미쌍관법.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무사가 곧 일이라는 무사인의 삶을 강조하겠다는 점에서 경화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적으로. 걸작이죠. 머리를 숙이고 항상 저런 일 말고는 나는 다시 일이 없어. 그래서 머리를 숙여도 졸고만 있어. 어쩔래. 무사선이다. 아이? 그래서 경호는 비록 자기 주변의 상황에 걷잡을 수 없는 들이막길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조는 것도 편안히 자? 못 자지. 당장 들이닥칠까봐. 그래도 경호는 조는 일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무사선을 즐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스스로가 무사의 경지를 즐기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 스스로 무사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가 진짜 무의진인처럼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뚫고 나가고 있어요. 뚫고 나가고 이 상황들을 다. 오 마이 갓 하나 들어오네. 뭘 해야 돼 말해야 돼요. 왜 안 와 지금. 자 끄자. 마지막 제 177장 마정령 목동들에게 나를 죽도록 패라. 오 마이 갓. 이게 이제 뭐냐면 경화선사가 그 고금당에 가끔씩 죄가 들어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신도들이 이게 많이 대중들이 있어서 살살 깨지 않도록 한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죄가 가끔씩 들어와. 그러면 경화선사가 죄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과자나 사탕을 싣고서 그 벼랑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나와. 근데 그 무슨 고개를 넘어야 돼? 마정령 고개를 넘어야 돼. 지금은 마령면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마령면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마정령이라 해가지고 고개인데 그 고개는 중요한 고개죠. 왜? 전주로 나가려면 딱 이 고개 하나만 있어요. 다른 고개가 없어요.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전주로 가. 그래서 저도 마정령 고개를 가다가 내렸죠. 여기서부터는 마령면입니다. 써있어. 그래서 내려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마정령이었대요. 고개령, 마정령, 고개령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다가 경화선사가 그 어린 목동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단한 선을 하고 선문답을 하고 계시죠. 나를 죽도록 패라. 뭐냐? 패라. 나. 어떻게 패라? 죽도록 패. 어느 날 경호는 고금당에서 내려오다가 경호선사는 고금당 내려오면 거의 백발백중 전주를 들리죠. 전주에 가면은 동고사도 있어요. 전주에 가면은 정해사도 있어요. 전주에 가면은 경호선사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있죠. 그래서 꼭 전주를 들려요. 저는 고금당에서 내려오다가 전주로 가기 위해 마정령 밑에 나무꾼들이 떼를 지어 노는 것을 보고 그 마정령 고개에 나무꾼 아이들이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냥 못 지나가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말을 걸어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하자. 몰라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나를 보느냐? 본대요. 예! 봐요. 이미 나를 모른다는데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이 경화선사의 선문답이야? 대단한 선문답이죠. 나를 모르는데 본다. 뭐야 이거? 나를 모르는데 본다. 오 마이 갓. 이미 네가 나를 모른다면서 어떻게 니네들이 나를 보느냐. 니네들이 보는 나는 가짜다 이런 얘기야. 하면서 주장자를 내어주었어요. 너희들이 만일 이 주장자로 나를 치면 과자값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경선사는 걔네 눈에 보이는 나는 헛개비 몸뚱아리인 나다 이런 얘기야. 진짜의 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 주장자로 나를 치면 과자값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꼬셔요. 얘들은 좋아요 앉아요. 아주 좋아 죽죠. 그까짓 그 몽둥이로 치는 건 일도 아니죠. 죽도록 두도록 패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라고 하자 그 가운데 영리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참말입니까? 진짜죠? 어? 거짓말하기 없어요? 이래가지고 참말입니까 하고 주장자로 경호를 가차없이 내려치자 경호는 말했어. 나를 쳐라. 나를 치라고 나. 그래서 나를 쳐라는 뭐죠? 가짜의 겉모습에 있는 니네가 보는 경호를 치지 말고 진짜의 나를 쳐라 이 말이야. 대단한 선문답을 하고 계시죠. 아니 다시 한번 더 세차게 내려치거늘 경호는 말하기를 어찌 나를 치지 않느냐. 나를 치라고 이놈들아 하니까 걔네들은 이제 뻥찌는 거죠. 지금 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짜를 알고 있다래. 만약에 나를 친다면 너희들은 부처도 치고 조사도 치고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내지 천하 노화상도 다 한방망이로 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예, 대단한 말이야.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힘든 또 하루를 보냈다. 에이.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언내를 더 업문을 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를 봐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황송 대한사랑 대한으로 이루어졌나.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성불하십시오.